충동이라는 말은 뭐 언뜻 뭐 그렇게 점잖은 말이 아닌 것 같이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서로 뭐 도시에서나 예술에서나 관계에서나 서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욕구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이슈였죠. 네. 저는 박창국이라고 하고요. 예, 사람들이 보통 쿡이라고 하죠. 예, 그 이번에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도시충동, 예술충동 그렇습니다. 도시는 항상 번잡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게 이제 일상이 되면 밋밋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억이 될 만한 어떤 관계라든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라든가 새로운 언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자기가 밋밋하게 살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억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진전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다들 이게 뭐가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완전히 그거가 어떤 그림이다 이런 거를 다 그렸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진지하게 만난다면 당연히 이게 실패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연결고리 그리고 반응 이런 거에 또 반응에 또 반응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어떤 작업이 이렇게 쌓아가듯이 그 다음에 쌓아갈 뿐만 아니라 갑자기 옆구리에서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뭐 우리는 이제 도시충동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10분이 이제 참여하셔서 얘기를 나누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은 그 이야기들이 거기 그 얘기를 하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다시 상기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웹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작가나 이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나 이 얘기들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노인 관련해서 문화바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활동은 수원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인구가 뭐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런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주부이다 보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찾기어서 먹거리 공동체로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먹거리, 그러면서 내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니 먹거리 쪽도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일단 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살아온 동네를 생각해보니까 다 수원의 구도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미혼일 때는 살 때 불편한 게 없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이제 커지고 있었다. 발달장애 치료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치료사고요, 작업치료사고. 제가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문화 쪽이랑 연계되는 부분은 뭐냐면 치료라는 게 사실은 계속 교육이잖아요. 반복 교육이에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인들에게 이제 반복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처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속 교육을 받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받아줄 문턱이 낮아지지 않는 거를 계속 느껴서 수원 지역의 시민들만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변화돼가고 성장하고 혹은 때로는 악화되거나 혹은 좋아지는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사실은 그런 뭐 브랜딩이건 혹은 정체성이건 어떤 사업을 디자인할 때 초기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수원 지역도 학부열이 좀 센 지역들이 좀 있고 한데 연대나 화학 이런 가치를 좀 찾을 수 있는 공공예술이 드러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상생과 공감 혹은 연대 이런 가치들 좀 공공예술로서 부각을 시키면 거기는 약간 그 어르신들이 우선 배정이 되는 그런 실버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이다 보니까 광교 지역이지만 이제 아파트 값은 좀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근데 대신에 뭐 저소득층이거나 이렇진 않은 거죠. 길 하나를 대각선으로 건너면 민간이고 여기는 공공 실버 주택이다 보니 이 길이 정말 뭐 신호등 한 1분도 안 걸리죠. 몇 초만 하면은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벽은 수원역 앞에 계시는 노숙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한 7, 8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노숙하셨던 습관을 재진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미술로 하고 있는 활동을 그리고 이제 기록 생산자 그룹을 작가들이 참여했죠. 네, 주로 이제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수원에서 굉장히 로컬을 주시하면서 살아왔던 작가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분들이 수원에 대해서 동네에 대한 얘기를 좀 평상시 좀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애정이 강하고 문제의식도 강하고 이런 분들이 평상시 자기가 마음대로 그 펼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어떤 얘기들을 그 함축적으로 잘 그 드러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수원에 아마 그 작가분들이 또 이후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이 생각하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전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자주 들르고 거기서 먹고 놀고 뭐 이러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 실제로 교동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하나의 계기가 된 거는 신승려 선생이 교동을 한번 안내하셨을 때 굉장히 작가들이 약간 필요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굉장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의 공간을 다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서 나오고 있는 자기가 애정이 묻어나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니까 그 공간들에서 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5만 원 주고 식당을 접근만 만들고 이런 식의 회복이 되는 비어 있는 것보다 임대가 다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시장조차도 비어 있으니까 너무 도시가
어떤 면에서 회복이라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 그런 거고 상인들과 관계되는 얘기도 나는 아니고 활동을 다양한 방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이제 그 흥미로운 전달자 이런 이름으로 단순히 이제 평상시 자기가 느낀 것만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수원이라고 하는 구체적 공간이나 구체적 사건이나 관계나 도시의 어떤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감각, 그 다음에 이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다시 작가적인 시선으로 다시 전달해보자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묘한 차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그 일종의 리서치 아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의 범주 안에 넣을 만한 생각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이런 범주에서 또 나름대로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또 해주셨어요. 예, 이번에 예술 충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손한샘이라고 합니다. 작업은 주로 설치 작업들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술 장돌뱅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 작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황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해석한 도시 안에 있는 성황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자꾸 쇠퇴해가는 지역이라 뭔가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주술적인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다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을 저는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좀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여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해봤어요. 성황당이나 옛날에 소떼나 이런 것들 다 기원하고 바라고 어떤 지역의 공동체들이 뜻을 모으거나 소통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의 고민들 같은 것도 성황당 같은 데도 빌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제사도 지내고 지금으로 보면 좀 그게 미신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축제 같기도 하고 공동체의 어떤 회의 장소일 수도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장소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성황당의 의미는 사실은 마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지키고 작기가 온다든가 안 좋은 기운들이 오면 잡아두기도 하는 약간 경찰서 같은 역할을 하긴 해요. 마을 어귀에 보면 보통 성황당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위신화되는 바람에 좀 그런 기능을 상실하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무섭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공공예술로 보여요. 특히 성황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덧붙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 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퍼포먼스도 벌어지고 저한테는 재미있는 공공예술의 원형 같은 거죠. 한국에서 바라고 기원하고 하는 게 이제 주술이잖아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예술도 사실은 그걸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해소하고 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치면 그것도 일종의 저는 주술로 보거든요. 지금 이번 프로젝트도 보면 왜 작가들 밖에서 뭐 퍼포먼스도 하고 가게 안에서 뭐 이게 작업들 놔두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부적인 거죠. 그 공간이나 그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바램 같은 거, 희망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뭐 또 조형물처럼 보이기도 싫고 또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게 성황당이라고 개념으로 안 받아들여도 되고 놀이터가 됐든 뭐 앉아서 쉼터가 됐든 상관없고 그냥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색깔도 오방색인데 색깔도 약간 톤을 다운시키거나 변형시켜서 만들었고 덜 거부감이 들게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제목도 안 붙이고 영어로 그냥 휴레인이라고 해놓은 거고요. 아시바 구조 자체는 8개로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짰어요. 그래서 동서남북하고 뭐 건곤, 진간, 감리태손 이걸 다 맞춰서 색깔하고 나름의 저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그런 생각들, 사상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공공예술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작업을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제가 좋아서 하고 재밌고 뭔가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제 작업인 거라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걸 그게 퍼포먼스가 됐든 설치가 됐든 되기만 하면 그게 다 공공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고 이 여기가 지금 예술총동이 그 계기가 됐으면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손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유소윤입니다. 저는 신현진이고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발효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발효라는 단어는 발효라는 단어에서 파생되기도 하고 저희의 뭐 인간과 인간 아니면 비인간과 인간 또는 이제 공동체적인 활동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고요. 그 이상으로도 뭐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영상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나 뭐 요리하기나 글쓰기나 이제 여러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효 컬트는 이번에 수원에서 여러 가지 증식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그 뽑은 어떤 문구라든가 단어들을 수원 시내에서 확산시키고 그리고 그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은 전단지나 포스터의 형태로 거리에 붙여지는 형태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간 문구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저희가 3년 동안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저희 뇌리에 박혔던 말이나 아니면 저희가 정말 암송을 많이 해서 그것이 체화된 문구라든지 저희의 궤적에 계속 따라다니는 문구들을 채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컬트의 구절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문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터 6종 중에 하나가 찐씨앗 촉촉 크크 쫀쫀 스피릿이라는 문구인데 2020년부터 해오던 크크랜드라는 작업의 슬로건인데요. 토종 씨앗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찐 씨앗이 되어서 자리 잡았고 크게 물성이나 촉감 그리고 그것과 교류하는 저의 감각과 공감각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촉촉 크크게 됐고 그리고 그런 감각과 감각들이 그리고 인간의 감각과 저희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땅과 작물과 토종 씨앗과 그런 친구들의 감각들이 모여서 어떠한 공동체나 연대를 이루게 된다는 생각에 쫀쫀 스피릿이 돼서 찐 씨앗 촉촉 크크 쫀쫀 스피릿이 모아 증식하는 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단은 무엇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 꼭 이번 수원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이 대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공예술이든 간에 이렇게 단기간 말고 왜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의 공공예술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들고 그것이 가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그것을 10년, 2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사람들, 인력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이고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도시 안이나 혹은 미술계 안에서 그것들이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아티스트 읍수양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예술가입니다. 수원에서 멍때리기 대회를 한 적은 있고 또 수원의 광교 호수공원 그쪽에서도 이제 다른 작가분이랑 같이 작업을 한 적은 있는데 수원 시내 한복판에서 저 혼자 작업을 한 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 생태계는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작업의 주제로 소재로 많이 썼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팅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전시가 이루어질 장소들을 먼저 둘러보게 됐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전시했었던 헬스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하는 경우가 이미 기존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헬스장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해야겠다. 여기서 뭔가 어울리는 작업을 해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특히 일반적인 전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작품을 할 때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 아니면 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무래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외부에서 어떤 작업을 한 것을 그곳에 그냥 일방적으로 작품이 그냥 보여주는 방식보다는 장소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혼자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기구와 내가 1대1로. 그래서 마치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거리를 두는 거, 사회와 거리를 두는 거, 그냥 그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발전시켜서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운동법 1, 2, 3, 4, 5가 각자의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저 기구를 가지고 4명이 운동하는 게 되네? 저 기구의 저쪽 부분을 저렇게 운동해도 운동이 되네? 약간 그냥 그런 정도의 재미를 일단 관객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쪽 교동이 수원문화재단의 역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시충동, 예술충동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랑 이쪽 일대에서 뭔가 작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그거 자체가 수원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공공예술이 그 어떤 예술보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의 예술은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갤러리 안에서. 근데 공공예술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 예술을 보는 곳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의 작품성, 예술성을 보여주면서 대중에게 호감을 갖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작가들도 지역 안에서 더 소통을 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대중분들도, 주민분들도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열린 마음, 열린 시선, 그러니까 그 상호가 사실 다 작동을 했을 때 좋은 작업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곳 교동이 수원 내에서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끼바위 쿠루루의 조지은이라고 하고요. 다른 김중원, 고결도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 저희 작품 제목은 수원인데요. 수원에 예전에 살았었거나 혹은 수원에 부모님은 살고 본인은 다른 도시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현재 수원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수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하는 서상욱 씨랑 같이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랑 지금의 수원의 모습이랑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는 어릴 때 광교산 근처에 살았었대요. 근데 그때 얘기들은 다 지금의 아파트촌이 아니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말이나 뭐 아이들하고 놀 때 항상 그 광교산에 올라갔었대요. 근데 거기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 엄청 스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몹시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었다고.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사실은 모은 거고, 저희는 사실 수원이라는 도시의 정서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도시를 얘기할 때 도시를 비판하는 지점도 있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많고 새로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정서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서들이 노래에 담기길 바랬어요. 사실 그런 일상적인 헬스장이나 카페 같은 데서 전시하는 게 미술 작가한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물질을 다루기도 하고 그 물질이 보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서 스며들어서 전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떤 정서라는 거는 공기고 음악도 사실은 공기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음악 작업을 서상욱 씨랑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음악이 변두리 같은 곳에서 언뜻 이렇게 흘러나오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했었고, 왜 미술은 그 시간대만 사실 볼 수 있잖아요. 그 장소에서.
근데 이제 음악이나 공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선택했던 거죠. 보통의 그 지역에 대한 노래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그게 있어도 국가 주도의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한 음악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음악들이 좀 흘러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헬스장에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혹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음악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저는 소소한 도시의 정서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실 이제 그 음악을 지금 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악이란 건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음원 발표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시에 관한 노래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도시의 어떤 구석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사실 만든 거여서 많이 틀어줘야죠, 우선은.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박이고요. 토론토,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작품은 캐나다의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인스톨레이션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다양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지금 작업실을 하고 있고요. 또 물레동에서도 이제 작가들이랑 같이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원에서는 요번이 처음 작업이거든요. 좀 색달랐고 또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작업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도시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좀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에서 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수원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지만 작가는 작업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요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좋았고 제가 늘 이제 걸어 다니는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가 이번 작품 한 게 계획이 짜여서 뭐 이렇게 하고 딱딱딱 맞춰진 작품이 아니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뭐 딱딱딱 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모았어요. 토론토는 아직도 한국처럼 세련되지가 않은 동네예요. 이런 전단지 막 붙이고 다녀요. 뭐 고양이를 찾을 때, 뭐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뭐 스케이트 천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습니다에 대한 얘기랑 전단지를 사용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아요. 전단지를 길거리에 붙여야지 전단지지 안 붙이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붙이고 우리 얘기만 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또 뭘 찾을까 궁금해서 카페라는 그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뭐 얘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서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거기다가 붙이고 또 사람들 설문지 놔둬서 사람들이 또 자기 얘기를 써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공유하시는 것 같아요. 벽에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캐나다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큰 다른 점 하나는 준비 과정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작품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는데 공공예술이라는 게 사실 크게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전시가 외부인들한테도 그렇고 작가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의 프로젝트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작가들의 작업을 또 소개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 이런 토론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조각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 이태강입니다. 제가 작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글이 점점 확장되는 방식이라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그거로 인해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를 하는 공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번 작업은 이전에 했던 그 전시 사전 프로그램 전시에서 보여줬던 작업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하기 방식으로 푼 작업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 작업이 하나의 완성된 완결성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입체 작품으로 확장이 되고 그 이야기를 또 읽어주는 목소리로도 확장이 되고, 이번에 조금 특별한 거는 이전에는 이 글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면 이번에는 글자 자체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한 게 이번에 좀 특별하게 시도해 본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그 화서동에 점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이제 점자 책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점자책을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점자책이 시각적으로 하얀 종이 위에 하얗게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뭔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고요. 일단은 그 제가 느꼈던 점자책을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을,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품 자체를 최대한 다 백색으로 하고, 책을 보러 온 사람들이 가는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됐고요. 그 장소가 이제 저희 같이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작품을 보고 글을 읽는데 분명히 글씨인데 안개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좀 의도를 했죠. 그 내용에 이제 선글라스가 들어가는데, 선글라스가 주된 키워드죠.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주인공인 소녀가 안개 지역을 벗어나게 해주는 결정적인 도구가 선글라스였고요. 그 내용에 들어있는 선글라스를 실제로 이렇게 좀 독특한 선글라스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좀 시각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리고 알고 있던 방식의 공공미술이, 그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좀 새로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공공예술이라는 것과 뭐 미술관에 있는 화이트 큐브 안에 있는 그런 작품들과의 간극이 저는 더 이상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고 내공이 많으신 분들도 물론 같이 함께하면 좋지만, 조금 더 젊지만 그동안 갤러리나 화이트 큐브 안에서 완성도 있는 작업을 보여줘 왔던 좀 더 젊은 청년 작가들이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서현덕입니다. 이번 작업 생추어리는 지역 어르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나와 다른 세대, 다른 시간대를 살아온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스피커를 낮은 위치에 배치를 해서 그 관객들이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게 의도했습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동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네인데요. 재개발이 오래도록 되지 않아서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장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문을 닫고 빈 건물들도 많이 있어서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좀 공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전시를 설치하게 된 이 공간, 노스모크 위다 파이어, 이 공간도 구옥을 새롭게 개조해서 이런 예쁜 카페로 탈바꿈 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이랑 결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번 작업 생추어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대본으로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떠듬떠듬 이렇게 자기가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야기를 전달받는 관객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흥미를 갖고 접근하잖아요.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나 나와 다른
타인, 다른 생각, 다른 문화권,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타인에게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하듯이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새로운 맥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뭐 전시 공간을 컨택하고 기획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 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작가들이 전시 공간을 직접 컨택해서 이런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익숙하진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고충이라고 표현할 만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 동안 진행하는 단기 프로젝트여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제가 발견한 의미라고 하자면 어떻게 보면 서로 주차 문제, 주차 시비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이웃들끼리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삶의 방식대로 삶의 그냥 방향대로만 가다 보면은 마주하지 않을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를 한다. 이런 거는 공공미술이나 공공예술, 예술이 가질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진이니 나래라고 합니다. 살갗과 살갗은 도시에서 피부를 맞대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교동의 경계를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피부라고 볼 수 있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같은 것들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런 잡초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꽃이라던가 풀만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 교동이라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라던가 벌레들이라던가 그 도시의 피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좀 늦가을이어서 그랬는지 추워서 그랬는지 고양이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벌레도 보이지 않고 근데 풀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풀들이 있구나.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지만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름들이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풀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살갗과 살갗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피부이면서도 특히 어떤 섭식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로서 선택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을 먹고 섭취해서 그것을 자기 몸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풀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다른 존재들의 어떤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섭식 장소인 음식점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막 확 눈에 띄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잡초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목을 해야 보이는 것처럼 어딘가 그냥 이렇게 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통에 꽂아가지고 한다던가 그리고 찌라시 같은 그런 명암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가서 계산할 때 대리운전 이런 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찌라시를 놓고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잡초에 대한 각 풀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씩 가져가서 읽어볼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발견하게 되는 그 생명들이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 와서 한번 더 해본다던가 그리고 또 잡초 샐러드를 한번 대접을 해보고 싶어요. 잡초가 은근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들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든 아니면 나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공공예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공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예술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공이라는 것을 좀 넓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만약에 그 공공이라는 것을 좀 시민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했어요. 보기보다 앉으면 굉장히 편하고, 앉았을 때 그 손이 닿고 만지는 부분이 이제 색을 줬는데, 어디 가나 돈을 내고 좋은 데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그런 데 자주 들어갈 수 없거나, 뭐 돈이 없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꺼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소외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거기에 대접받는 느낌으로 앉을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일종의 왕자 게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앉았는데 뜻밖의 내가 대접받고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어요. 어쨌든 요번에 첫 번째 시도였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예술은 예술가의 상상을 필요로 하는 건데 움직이는 자생적인 작가들의 힘들이 모여서 어떤 전시도 못 본 시기였는데 그때 있었던 재미난 전시 두 가지를 손전서. 그 벽화처럼 그게 비판받았던 그 공공미술보다 더 없다라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그게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받았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 계속 그 역할대로 규정하는 것들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이 스스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들을 지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착한 예술을 우리가 많이 해본 것은 아닌가. 좀 그 예술가 집단 내부에서 이 자성의 좀 목소리도 많이 필요한가 보고요. 좀 더 우리 공공예술 작업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완결, 여기가 끝 이런 것보다는 언제나 그 행위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고 그 완결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끝나지 않는 얘기처럼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이제 수원에서 한번 우리가 뭉쳤으니까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해봅시다. 뭐 이런 겁니다.